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중근 의사 사주를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싶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그런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위인들, 이런 훌륭한 분들의 사주는 어떨까? 한 번쯤 봐둘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870년생이에요. 거의 막 1900년 이전이니까 참 자료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이버에 여기저기 풀어놓으신 분들이 있길래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살아온 그 삶이 사주가 이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879년 9월 2일생, 네, 양력 9월 2일생입니다. 음력으로 7월 16일생 요것으로 사주 명식을 풀어놓으신 분들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자, 역시 이제 시간은 뭐 추측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기로 합시다. 그냥 없이. 원래 생극지하를 따지기 위해서 전체 사주팔자 놓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면서 자, 여기 시주를 자, 이렇게 모르는 걸로 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무일간이네요. 무일간이고요. 자, 이 사주세를 보면은 이제 기존 사주 공부 방식대로 하자 그러면 막 신강해야 그렇게 예, 그런 좀 강심장이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강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거 왜 신강하지 않지? 그죠? 신강하지가 않네. 나의 기운을 도와주는 화도 없고 또 겨우 고작 있는 거 하나 겁재 하나 연간에 있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 맞으니까 아마 그거를 근거로 시에다가 뭐 인성을 논다거나 비경 겁재를 논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허자에서 보면은 자, 이미 여기 이렇게 허자로 진토가 있습니다. 허자로 진토가 있어요. 이게 백호죠, 백호. 네, 그래서 무토일간이 한다면 한다. 네, 백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대운이지요. 네, 사주에서 아무리 뭐 신약한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운 보세요. 대운이 18대운 경호입니다. 28은 기사예요. 네. 8대운, 18대운이 경호이고 여기 8은 제가 안 썼지만 지금 쓰자면 신금이네요. 이렇게 신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신강신약은 그렇게 사주 풀이할 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면 왜 신강신약이 안 중요하냐? 이 사람 모르는구나. 이 사람 엉터리구나. 뭐 사이비구나. 이상한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 네.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한번 제 영상을 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토일관입니다. 무토일관이고 이 사람의 이제 이 특성을 알아야 그렇게 위대한 애국 열사의 그 의사, 애국 의사가 되는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무토일관이 이 상황을 봤더니요. 자, 여기 월지에 신금이 있습니다. 월지 신금이 이제 지살이면서 겁살에 해당합니다. 이 진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겁살입니다. 월지에 이렇게 겁살이 있게 되면은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겁이 없거나 있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신중하고 이렇게 좀 조심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겁살이라는 게 맨날 뭐 돈을 잃는다, 그리고 뭐 손해만 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음, 내 몸을 사린다 또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야 진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자기 몸을 사리고 안전함을 추구하고 이런다면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이 겁살이 있게 된 특성은 이렇게 애국 열사, 의사가 될 만한 기본적인 자질하고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신월생이. 자, 그러면서 그 겁살이 지금 이제 18대 운에 보면 경금으로 겁살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밭 할 수 있다. 과감하다. 이렇게 보는 좋습니다. 표현 이게 좋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나왔네. 과감하다라는 표현, 과감하다라는 표현, 겁없다라는 표현 합시다. 겁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 우리가 아니까 요 표현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뭐다 적어야 돼요. 겁살의 작용을 뭐 부주의하다, 신중함이 없다, 뭐 무턱대고 한다, 무대보다 막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안중근 의사라는 거 알고 푸니까 그 중에서 요걸 선택할게요. 과감하다. 겁없다. 이렇게요. 자기 몸의 안전을 위해 너무 조심하지 않는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겁살은. 근데 그것이 이제 18대 운에 이미 경으로 떠 있죠. 떠 있고 지지에 뭘 갖고 왔습니까? 양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오화가 인수라서가 아닙니다. 뭐 신약사주인데 인수운이 와서 그러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뭐 책 읽고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양인입니다. 12신살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요. 12신살 외에도 특수한 살들이 좀 있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일상에는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 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화가 오게 되면은 자하고 신의 합을 풀지요. 그래서 신자합을 풀기 때문에 자수도 따로 작용하고 신금도 따로 작용해서 겁살의 작용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18세 이후 18, 19, 20, 21 막 이럴 때 굉장히 겁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막 자기 안위를 위해 신경 쓰고 그러질 않는다.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관이지요. 묘가 목국토하는 정관인데 이 정관을 파하지요. 여기서 지금 오묘 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참는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잘 참는 그런 게 정관입니다. 잘 참는 거.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무슨 뭐 직장이다 이러면은 뭐 직장을 때려친다 이럽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뭐 취업이다, 직장이다 이게 아니라 참는 건데 잘 참는 게 정관입니다. 그래서 잘 참는 게 오대운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파가 일어났으니까 잘 못 참아요. 예? 못 참겠고 안 참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때문에 화가 나서 네 양인이 화가 나요. 화가 너무 잘 납니다. 이 무토가 이제 오를 보게 되면 자기 사주에 양인이 있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이 좀 발끈발끈합니다. 욱욱거리죠. 욱 그러는데 특히나 오가 양인인 경우는요. 오는요 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이 나서 못 견딥니다. 막 겨울에도 바깥에 러닝셔츠 입고 막 달리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가 탕화이면서 양인이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못 참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서 못 참겠는 그런 대운이 지금 18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관을 파있기 때문에 잘 안 참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이 너무 좀, 괴팍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파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나는데 못 참겠고 도저히 난 못 참겠고 안 참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경호대운에 그러한 시기를 지나오다가 이제 31살에 우리 자 31살에 그게 기유년이네요. 그때 가서 28대 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서서 이해해요. 그 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게 기유년입니다. 자, 그러면 28대운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기사대운이고요. 이 사자도 또 겁살입니다. 자, 이 사자도 겁살이에요. 그러니까 겁살에서 내가 이렇게 무토가 겁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역마죠? 네. 해묘미 기준으로 사가 역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죠? 겁살과 역마가 같이 왔으니까 나는 활동 영역이 넓다 이런 뜻이고요. 멀리 가도 돼. 그러면서 겁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대운이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기토는 겁재죠? 그럼 겁재라는 건 뭐예요? 이 겁재는 내 몸까지 거 난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난 아끼지 않아. 나 막 써도 돼. 내 몸 이까짓 거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성향으로 지내오다가 다음 때운까지도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멀리까지 가죠. 그러니까 만주까지 그 당시에 이 조선, 이 한반도에 이렇게 있다가 만주 간다는 건 정말 역마 아니겠습니까? 말 타고 멀리 가는 시기죠. 기차 타고 갔겠지만은 하여튼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멀리 간 거고 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살이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내 몸 따위 이따위 이거 내 몸 이런 거 난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게 바로 31살. 그래서 이 31살에 자 이제 기유년이 왔습니다. 그럼 이 사하구유에서의 이렇게 허자의 축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무토한테는 귀인입니다. 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지금 연월일 봤더니 약간 신약한 편이니까 이 축토가 굉장한 희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몸을 막 쓰면서 화가 나는 걸 못 참겠어.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뭐 우리 성질 나쁜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있고 내가 몸 안 아껴 그러면서 막 조직 폭력배 조직원으로 갈 수도 있고 깡패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간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이 희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겁재가 희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토는 귀인이 되면서 나한테 희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강한 사주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겁재가 도움이 되려면 약간 신약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천을 귀인이면서 네. 사람한테 호응을 받는 나중에 이제 사후에 호응을 받은 거지만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러한 일을 했겠죠. 돕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도움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훌륭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천월 귀인이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토가 이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귀인이 된다. 뭘로 귀인이 되느냐? 내 한 몸 바쳐. 겁재니까 자기 몸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 몸 안 아깝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가 바로 일간의 사가 됩니다. 12운성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 죽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죽는 거 각오하고 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살이거든요. 해묘미 기준으로 해서 유금이 제살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이 한 몸 죽어도 돼. 그리고 까짓 거 내 몸 사용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인이 되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내가 귀인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유년에 이제 그러한 거사를 치르고 잡혔죠. 그래서 32살입니다. 32살에 경술년에 어떻게 됩니까? 네, 무토는 술자를 만나서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여기 지금 사신형이 들어오는 거죠. 사신형이 들어오면서 뭐 저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 봤더니 예, 인자가 하나 더 있어야 인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옷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묘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처형 당하죠. 못된 놈들의 손에 분하고 억울하게. 야, 32살에 처형, 그러니까 31살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애국 열사 의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은 마치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하고 좋고 그런 걸 막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뭐 대단히 좋은 사주라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히 안중근 의사가 뭐 좋은 사주겠습니까? 물론 그 뜻, 네, 생각하는 바가 워낙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됐지만 본인 스스로는 31살의 나이에 그냥 나 죽을래 그러고 나라를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결단이겠어요? 결코 좋은 사주, 어, 일신의 안위와
그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주는 아니죠. 명분이 훌륭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로지 귀인이 됐다. 나라를 위한 귀인이 됐다라는 점은 높이 사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주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안중근에서 사주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명하고요. 네, 총명하고 의지력 강하고요. 백호살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계죠. 백호가 이렇게 자하고 신하고 이렇게 해서 백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화계예요. 화계면서 반환이죠. 이렇게 되면은 나이는 어리지만요. 굉장히 의젓합니다. 네. 어른스러워요. 어른스러운 기계를 갖게 되는 거죠. 화계이면서 백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호가 되려면 무밖에 없죠, 일간이. 네, 무일간이 백호가 되는 거죠, 진토가. 그래서 화계이면서 백호니까 기계가 용감하고 그러면서 강단이 있으면서 고집스럽고 아무도 꺾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의젓하다. 네, 화계니까 의젓하고 어른스럽다. 그래서 나이가 뭐 서른 미만의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청년의 기계로 뭐 사리 분별을 못하고 날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깊고 의지력이 강하고 기계가 그렇군요. 거기다 문창까지 신금이 네, 총명한 문창까지 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총명하다 이렇게 보고 머리도 좋고요. 머리도 좋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 저는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풀었는데 공부도 보니까 지금 머리도 좋습니다. 공부도 좋은 머리도 좋아. 공부했으면 공부도 잘하는데 지금 18대 운이 경어라서 조시기에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관이 없다 보니까 사주에는 머리는 좋아도 공부하고 뭐 이런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주 말고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본인 사주에 뭐가 있고 없고 나는 왜 이게 있는데도 이러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사주 안 맞아 그거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통합니다. 자세히 보면 사주는 다 맞고 그 이유는 운에서 주기 때문에 운을 풀었을 때는 진짜 100% 맞습니다. 100%. 자, 오늘은 우리 안중근 의사 사주 봤습니다. 위인 사주도 기본으로 봐야죠. 네. 뭐 할 거 많습니다. 천천히 다 할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심심하시면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보시고 네, 공부나 학습을 위해서라면은 네, 장기적으로 꾸준히 멤버십 가입하셔서 아주 많은 영상을 매월 올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